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표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함께하는 시간 2022학년도 청년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을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집합 A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기호 사용법을 물어본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원소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뭐 집합하고 집합 사이에 사용하는 기호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풀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들은 이제 원소가 나와서 집합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집합 표시 형태로 좀 처리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2라는 부분은 원소, 3이라는 부분들은 원소 쓰면 되겠고, 5라는 것은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사용되겠습니다.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 이렇게 기호의 사용법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집합 부분 A집합이 좀 줘야 되는데요. 진부분 집합의 개수는 물어봤습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2의 n제곱 이렇게 구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의 세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적용해가지고 8개입니다 라고 처리해주면 되는데, 뭐 진부분 집합을 좀 물어봤으니까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하나를 좀 빼야 되겠죠. 그래서 빼기 1에서 정답 7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진부분 집합이라는 용어 자체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풀이하는 데 무리 없겠습니다. 다음 중 참인 명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P면 Q이다 이런 부분들이 좀 참이 되려면 진리 집합으로 살펴봤을 때 P집합, Q집합을 때 Q집합이 좀 더 커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는 이제 X제곱은 4, 이 집합이 이제 더 큰 부분이 되겠고, 다음도 역시 제곱해서 인수분해하는 부분이 더 큰 부분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영역 표시해주면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해주면 1보다 작다가 더 큰 집합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인수분해해주면 x값이 3이 들어가요. 여기는 좀 x값이 인수분해해주니까 1,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니까 오른쪽 집합이 더 크겠죠. 정답 제 4번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2배수, 6배수 역시 2배수가 더 큰 집합이 되는 거죠. 자, B면 Q가 참이려면 진리 집합을 봤을 때 Q집합이 더 큰 경우가 참이다. 이 사실들 정확하게 잘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중 P가 Q에 의한 필요충분 조건인 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필요충분 조건 하게 되면 또 역시 진리집합 Q 진리집합 봤을 때 이제 두 집합이 좀 같은 그런 내용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죠. 1번은 X제곱은 1이 이제 해가 좀 두 개가 되는 거겠고, 절대값도 이제 1이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두 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됐습니까?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크다 작다 있는 이 부분이 더 큰 집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답이 이제 5번이 들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풀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두 집합이 같아지는 이 부분들 체킹해 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XY가 0보다 클 때 다음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산술기하 평균 물어본 거죠. 뭐 문자 역수관계 이렇게 했으면 일단은 뭐 전개를 좀 깔끔하게 해서 1 더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분의 y 그 다음에는 y분의 2x 이렇게 처리해서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뒤에 부분 이제 문자가 이제 완벽하게 역수가 되니까 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면 되겠죠. 2 루트 2 해서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들 문자 이제 x 플러스 y도 있고 이렇게 역수 관계에 있으면 전개한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쓴다.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x를 정의하는 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두 함수가 같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럼 뭐 대입했을 때 결과들이 좀 같아지는 거죠. 일단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한 결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플러스 1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1 이렇게 좀 결과가 나올 텐데, 1을 대입해주면 뭐 1 해서 결과가 되겠죠. 자, 이 두 부분 좀 연산해 가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더하기 해주면 2b 더하기 2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b 값은 뭐 2 이런 형태로 해서 있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결과가 좀 나오면 되겠고요. 뭐 b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결과가 좀 얻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입을 좀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에다가 a 값은 2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때 이제 다음 값을 계산해달라. 그러면 a-2b를 하라는 얘기는 2에다가 더하기 또 4 이렇게 바뀌니까 정답은 6입니다 라고 답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정의역 부분들이 딱 이렇게 정해진 상태에서 두 함수가 같다 해주면 나온 결과들이 서로 이제 같습니다.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관계식을 좀 세워가면 되는 거니까 뭐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이론 이 정도는 좀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7번입니다. F 그래프가 그림 같이 주어졌을 때 합성함수를 포함한 함수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F1 대응된 결과죠. 그러니까 3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고 합성함수 1 해주면 이거 이제 F3을 알아보는 거니까 3 대응 결과는 2입니다라고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3개짜리 해야 될 3번은 경우 2번은 결과가 차차 2가 됐으니까 F2를 좀 알아보면 되겠죠. 2 해주면 또 4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9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합성함수 나오더라도 나온 결과들도 다시 한번 좀 대입하는 이런 뭐 절차니까요.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좀 절차를 좀 따라가면서 특히 뭐 벤 다이그램의 연산 결과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걸 좀 참고해 가지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수 AXB의 플러스 B의 역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제 A 플러스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때는 뭐 2X 플러스 3 나온 것을 다시 역함수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원래 함수를 저기 좀 가는 거니까 역함수를 구하려면 문자를 좀 이렇게 바꿔야 되니까 2y 더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2y는 x 마이너스 3 y 값은 2분의 1 x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A 값, B 값이 좀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두 개의 값을 더하게 해달라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뭐 정답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역함수를 이제 문자를 가지고 구하는 것보다 숫자 나와 있는 부분을 좀 다시 역함수를 하게 되면 이제 원래 함수가 됩니다. 라는 이런 사실들을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가 되겠습니다. A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13하고 이제 X하고 이제 합집합인데 1, 3, 4가 나온다는 얘기는 1, 3에 없는 원소인 4가 X 집합에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X 집합에 4라는 원소가 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뭐 2라는 원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에도 2가 나와야 되니까 2라는 원소는 또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가져야 되고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X가 이제 A에서 포함되는 부분집합이다. 이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좀 제한 조건이 있는 거죠. 2는 포함되면 안 되고 4는 이제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원소를 좀 빼고 1, 3 부분을 가지고 이제 집합들을 열심히 좀 만들면 되니까 2에 제곱해서 4개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문제의 조건들 약간 뭐 이렇게 대단한 내용이 아니죠. 포함하면 안 된다,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 이것만 좀 잘 챙기면 부분 집합 개수는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집합 A 범위 주어져 있고요. A에서 A로의 함수 fx, gx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값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차분하게 하나씩 하면 되죠. f 역함수의 d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래프에 가서 일단 뭐 d라는 값을 좀 찾아야 되는데 y는 이꼴 x를 이용하면 되겠죠. d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y는 이꼴 x로 이용해서 d 값을 찾으면 되겠고요. 역함수의 d라는 얘기는 y에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대입해가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b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g, b를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뭐 b라는 값을 g라는 함수에다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함수는 또 y는 이꼴 x를 이용하니까 이 값이 이렇게 이제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a입니다라고 알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는 그럼 이제 f(a)만 구하면 되는 건가요? a를 이제 함수에다가 쭉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오는데 그 부분 또 이제 좌표는 이렇게 이용해서 보게 되면 c입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그럼 이제 C 이렇게 좀 처리해가는 내용. 뭐 주어진 부분들 그래프가 좀 잘 주어져 있겠고, 저쪽 이제 Y축에 이제 함수값 형태가 좀 결정이 안 돼 있는데 이 부분들은 Y는 이꼴 X를 이용해서 그럼 이제 X 좌표에 이제 함수값이 있으니까 좌표값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이를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합성함수는 이제 절차를 좀 잘 밟아가면 되는 거겠고 역함수 구해가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거꾸로 이렇게 좀 대응하는 그런 형태 이런 부분들은 좀 살짝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지고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집합 x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이렇게 뭐 직선이 주어져 있는데요. 1대1 대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ab 값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큰 틀에서 이제 그래프 모양도 이렇게 두 가지면 되겠죠. 마이너스 1에서 4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4 이렇게 좀 나오는 부분들 정역 마이너스 1, 4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 4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좌측 부분들은 이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대입한 숫자하고 똑같이 나오면 이걸 뭐 항등함수인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건데 그러면 이제 b 값이 0 되는데 b 값이 0 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으니까 좌측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오른쪽에 있는 내용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결과가 4가 되겠고 4를 좀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된가요? 4a
플러스 B 이 결과는 이제 마이너스 1 해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래에서 위로 빼면 5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마이너스 1이 되니까 b 값은 3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곱을 해달라. 곱을 해주면 뭐 마이너스 3에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자, 이제 주어진 부분들 좀 이제 주어진 그 상황 자체를 좀 정확하게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이제 효율적인 풀이가 된다 이런 얘기. 특히 이제 저게 점점 커져가는 이런 형태일 때는 뭐 대입해 주는 값 나온 결과 똑같은 거니까 항등함수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더 연산을 하지 않아도 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주어진 뜻에 어긋난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찾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조건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군요. 충분 조건이 되게 되면 1 처리해주면 되겠고, 필요 조건이 될 때는 2 처리되겠고, 필요 충분 조건일 때 2가 되는 거군요. 필요 조건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3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PQ 알아봤습니다. PQ, P는 뭐 교집합이 들어가고 합집합이 들어가는 거는 뭐 이렇게 좀 PQ 해주게 되면 이런 것은 P는 Q가 뭐 충분 조건이 되겠죠. 충분 조건 1 되는 거 결과 3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Q하고 R 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게 좀 어렵군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Q 집합이 이제 더 큰 집합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뭐 벤 다이그램을 이렇게 좀 그려서 보게 되면 X 값이 존재할 수 있는 부분들은 Q 집합을 좀 논해 갈 때는 이제 이만큼까지 포함해 이런 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오른쪽 집합은 A, B 이렇게 돼 있을 때 한쪽에만 이렇게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또는 해서 B 집합에도 이렇게 좀 들어갈 수는 있지만 더 큰 집합은 만들 수 없는 그런 내용이 이제 R 집합에 해당하는 거니까 Q 집합이 더 커서 이런 것은 필요 조건이다라고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필요 조건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3이 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계산해서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S/T 이건 뭐 0, 0, 0, 0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필요 충분 조건에 해당하는 거니까 2가 되겠고 계산해서 8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은 9에다가 17해서 답을 구해가는데요. 뭐 이렇게 두 번째 부분에 이게 좀 우리가 합집합이 이제 또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니까 이게 이제 또는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이게 좀 둘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X 집합이 이제 존재 영역 이런 걸 좀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Q 집합이 크다 이 부분들을 좀 알아서 실수 없이 잘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창연구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다음 보기 두 명제가 모두 참여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는 어떤 실수죠? 만족해 주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3, 5 부분들이 하나라도 요 범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니까 뭐 수익선에다 범위 표시를 이렇게 좀 해보게 되게 되면 이쪽에 지금 A-2, A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지금 요 숫자가 좀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색칠해서 이렇게 공통분 이렇게 좀 생기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5 이런 형태로 숫자가 좀 이제 이쪽으로 이제 적어진 형태로 이렇게 반대편을 좀 생각해 주면 이런 모양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가 좀 3인 경우 이렇게 좀 조사해 주면 되니까 이런 경우는요 A-2가 5보다 좀 작거나 같다 해주면 되겠고 이런 경우는 A 플러스 1하고 3하고 비교했을 때 좀 같아지면 좀 안 되겠죠. 같아지면 이제 공통분야가 생기니까 크다 이렇게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어떤 범위가 생기는 건가요? A 값은 2보다 크고 7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범위 얻어져 가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 다음은 모든 실수 그럼 모든 값들이 전부 이제 이런 거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5란 숫자고 1이라는 숫자 있으니까 뭐 5란 숫자가 이제 우리가 크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이제 이렇게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가 이제 1, 2 해서 이렇게 좀 범위 들어가면 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A 값이 지금 0보다 좀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 게 있고 그 다음 더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보다 작다는 뭐 당연히 다 들어가는 거니까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부분이 이곳에서 얻어갈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뭐 다른 쪽은 뭐 그려 보더라도 이해되시죠? 이거 뭐 그리지 않아도 되겠죠? 이렇게 이런 부분이니까 이건 당연히 성립하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들은 뭐 가 부분에서 구한 부분들이 좀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7에서 2 빼니까 5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모든과 어떤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x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에서 x로의 함수 두 개가 좀 주어져 있는데요. 합성함수 결과를 좀 물어달라 이런 얘기죠. 아니, 합성함수는 이렇게 뭐 치환하면 되죠. 이렇게 4분의 15 이렇게 쳐주면 되니까 fx에서 열심히 4분의 15가 되는 것을 값을 찾아서 이걸 다시 한번 더 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x라는 부분들은 절대값이 이제 2에서 꺾여 가지고 풀이를 좀 진행해주면 되겠고 0 되는 부분들을 또 4만큼 평이동한 거니까 이렇게 4 이렇게 2에 4 그때 4만큼 평이동의 4입니다 라고 해서 식을 얻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얻어져 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뭐 2보다 좀 작아서 양으로 풀릴 때 그럼 이제 2x 그냥 2x인데요. y는 2x 이런 부분들이 이제 4분의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x 값은 8분의 15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값이 8분의 15죠. 그러면 이제 대칭 구조가 된 거니까 이게 지금 2에서부터 1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은 뭐 굳이 풀지 않아도 8분의 17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풀어야 될 것은 이제 gx 이 부분들이 8분의 15 그 다음에 8분의 17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풀어가면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뭐 gx라는 그래프를 좀 열심히 또 한번 또 그려봐야 되는데 0과 1 사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으면 0 대입할 때 뭐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을 지금 줄어들어서 1,1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y는 equal x니까 2, 3, 4, 2, 3, 4 해서 4,4까지 직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2, 4 이렇게 형태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3, 4 이렇게 지금 1, 2, 3, 4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8분의 15 그러니까 2보다 작은 값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8분의 17 해주면 2보다 큰 값에서 이렇게 나오는 값들이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개수를 좀 물어봤으니까요. 개수는 좀 3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냥 그래프 자체가 뭐 어려운 그래프 형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합성함수 할 때 치환에 의해서 풀어간다. 이런 좀 아이디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온 결과들 이 부분들도 GX 그래프에서 뭐 값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수를 이렇게 좀 조사해 가는 거니까 대략적인 하지만 이제 그래도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값들은 좀 알아야 되겠죠. 1과 2 사이 이런 값들. 그러니까 대략적인 큰 틀의 값들을 기억하면서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x값이 3보다 클 때 주어진 식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아이고 분모가 더 복잡하네. 이런 부분들은요 센스 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x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16 이런 형태로 좀 주어진 식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좀 나누기가 좀 다 되어 있어서 x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 이렇게 처리되고 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분모에서 열심히 구해가지고 다시 역수를 해가야 된다. 뭐 최대값을 구했으니까 뭐 분모의 최소값을 구해간다. 뭐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9, x제곱 마이너스 9분의 16 플러스 9 이런 형태로 좀 변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역수꼴 형태로 해서 약분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2루트 16 더하기 9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럼 8에다가 이곳이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값이 1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전체 가선 최대값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17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이게 분자 부분들이 있고 분모의 차수가 더 높아서 해결하기 좀 불편할 때 이렇게 좀 역수 형태의 모양을 좀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이제 식의 지금 특징을 좀 살펴서 풀어가는 거. 뭐 식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가는 이런 절차 이게 조금 응용되어 있는 거니까 연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잘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6번입니다. 집합 x수 원소 7개가 구성되어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보기를 만족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나온 결과가 같을 때 이제 대입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 1대1이라는 뜻이죠. 1대1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1대1 함수 주의 있고 아이고 결국은 이제 뭐 나에 있는 이 조건을 좀 충족시켜가는 그런 내용을 이용해서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좀 메모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좀 써야 되겠죠. 1, 2, 3, 4, 5, 6, 7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메모해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2, 3, 4, 5, 6, 7 처리가 됐죠. 자, 이때는 뭐 큰 숫자 부분들을 해야 좀 되는 것 같습니다. F4는 이퀄 2F4 이렇게 처리되고 3, 4, 10 이렇게 되니까 둘 의 차이가 좀 12가 돼야 되는 이런 내용이죠. 그럼 이제 4 결과 자체가 뭐 7이 돼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4에서 이렇게 좀 처리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F4가 지금 7 되니까 F7 이 부분들이 그럼 또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7돼서 14에서 보니까 2가 되는 거죠. 2입니다라고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7은 2 이렇게 해서 뭐 두 개의 대응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이제 그런데 뭐 F4가 7이 아니라 작은 숫자 6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아이고 12 차이 되니까 뭐 없는 0이 좀 나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3월 이렇게 좀 대입하면 2F3 이렇게 되는데 3월 대입하면 3, 3은 9 차이가 돼야 되죠. 이제 9를 좀 빼야 되는데 이미 7은 안 되는 거니까 6이 12 해서 이제 뭐 3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제 F3은 6입니다라는 정보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F3이 6 됐으니까 그럼 이제 F6 이렇게 결과가 되는데 이 결과 차이가 좀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6에서 6은 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응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F에다가 좀 2를 좀 대입해주면 2F2 그럼 빼기 2를 대입하니까 6 이렇게 처리되는데 뭐 다른 숫자가 좀 이미 좀 많이 나온 상태니까 이 F2 결과는 좀 5가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럼 이제 F2가 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그러면 F5는 10에서 6을 빼니까 4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1은 1 이렇게 대응돼서 결과를 알아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F5는 4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F2가 5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5 됐으니까 이거 15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3은 F3은 얼마였죠? F3은 6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2, 6,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F4가 7이니까 빼기 7 해서 계산해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답 뭐 20 이렇게 얻어갈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뭐 주어진 조건이 있을 때 이런 차 이런 부분들 뭐 제한된 숫자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큰 숫자를 이용해서 처리해 가면 먼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정적이니까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최곡적으로 좀 풀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힌트니까요.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학습 잘 진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함수 fx가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족해주는 또 개수를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그래프를 좀 이제 대략적으로 아마 좀 그려보게 되면 뭐 x 이거죠. 뭐 꼭지점 좌표가 1, 마이너스 1 되겠고 뭐 0 집어넣으면 원점을 지나는 거겠고 0보다 큰 부분이니까 이렇게 좀 그려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에서 이제 대략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다음은 완전 뭐 대칭 거의 구조 형태로 좀 그려지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그려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좌표들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이런 걸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건 역시 또 fx를 뭐 t 이런 식 치환하면 ft는 이꼴 t입니다 라는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y는 이꼴 x 이런 부분들이니까 y는 이꼴 x라면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용해서 풀어가면 이제 근들을 좀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근들을 이제 3개를 가져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뭐 t 값이 이제 이렇게 뭐 알파 0 베타 이렇게 좀 나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뭐 fx는 이제 뭐 알파, fx는 0, 베타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데 이건 뭐 평행선들 이렇게 그어가는 거죠. 이제 그어가는 거니까 0일 때 3개 되겠고 이 부분들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1보다 좀 큰 값이었으니까 하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까? 해서 전체적으로는 5개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합성함수 치환해서 풀어가는 뭐 아이디어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들 거듭거듭 나오니까요. 이런 거 좀 잊지 말고 정확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PQ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 3인 원의 1을 움직입니다. 원의 1 움직인다면 뭐 원에 대입해주면 되겠죠. P 이렇게 대입해주면 반지름 3짜리 움직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주면 뭐 9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고 C는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반지름이 2짜리니까 4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CBD 이런 거라면 학습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지금 점검하는 거죠. C제곱, D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 부분들은 ACBD 이 형태의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36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ACBD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6, 마이너스 6 해서 범위를 좀 곧바로 구해갈 수가 있겠죠. 최대값 당연히 6입니다라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뭐 제곱 형태들 두 문자가 곱하기 대해서 또 1차 이렇게 만들어가는 부분들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랑 딱 이렇게 연결돼가는 부분들이니까 부등식에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 차원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집합 AB가 A집합의 원소의 개수, B집합 원소의 개수, 합집합 원소의 개수 주어져 있을 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식 자체가 A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교집합 부분들 2번 구했으니까 한번 빼달라 이런 규칙을 좀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거죠. 그럼 이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합집합 더하기 한 다음에 아니 각각 원소 좀 더하기 한 다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가 되는가요? 17에서 15를 이렇게 빼는 건가요? 정답 2입니다라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가장 기본적인 항목 점검해 가는 차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집합 A는 PQR 3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A에서 A로 또 함수가 되어 있군요. F가 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등 함수가 된다. 어이구, 그러면 뭐 대입해 준 거가 나온 결과가 좀 같아야 되는 이런 내용. 숫자는 좀 점점 더 PQR이 크다. 뭐 이런 얘기 되어 있죠. 그럼 주어진 부분들 그래프를 좀 살짝 좀 그려가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처리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는가요?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 분의 b 4분의 어이구 3이 되는데요. 3, 이렇게 되어 있고 3을 대입해주면 36에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가요? 30 마이너스 18 어이구 그러면 뭐 3,0 이렇게 꼭지점이 되는데 됐습니까? 3부분에서 꼭지점 되겠고 여기 18 이렇게 지나는 이런 함수들을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쭉쭉쭉 그려가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3과 6 사이는 x에다가 좀 3을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6을 좀 빼주는 거니까 어이쿠 그럼 6을 이렇게 대입했을 때 6을 대입하면 6 마이너스 3, 3이 되는데요. 그러면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위에 좀 그래프해서 좀 이렇게 그려가는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뽕 이렇게 해서 그려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뭐 여기가 함수값이 3을 대입해서 뭐 7은 뭐 좀 더 큰 숫자이겠죠. 이렇게 좀 그다음에 이제 7에서 쭉 이렇게 색칠해가는 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함수값 7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항등함수라는 것은 뭐 y는 이꼴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거면서 만나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위의 값이 뭐 7 이렇게 되니까 이건 7이 돼가는 거죠. 금방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숫자 r이군요. r이 7입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6 현재 x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이항시키면 2분의 3x는 6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러면 이제 x 값이 그러면 뭐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리해서 4를 대입하면 4다.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여기가 4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Q값이 4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은 뭐 주어진 그래프 형태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2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 12x 플러스 18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것도 x 이렇게 해서 좀 맞는 거 좀 찾아야 되겠죠. 2x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8을 이런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뭐 인수분해를 좀 효율적으로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들죠? 2, 9 이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러면 4에다가 9 이렇게 하니까 13 이렇게 쳐야 되겠죠? 해서 만나는 좌표 x2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2분의 9는 뭐 제한 변형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래서 p 값이 또 2라는 사실들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결과 자체가 2에다가 여긴 또 2배를 또 해주니까 8에다가 3, 7, 21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습니까? 숫자가 좀 커져가는데 뭐 그래 이게 뭐 10이니까요. 전체 계산 결과는 3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항등함수 이거 뭐 y는 이꼴 x를 좀 이용하면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 각각 이제 뭐 범위가 주어져 있으니까 범위 안에서 만족해 가는 걸 좀 찾아가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접근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약수의 개수를 fn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약수의 개수가 그럼 이제 뭐 3이 되는가요? 약수의 개수가 3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약수의 개수가 뭐 3개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소수의 제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죠. 소수 p의 제곱되게 되면 1, p 제곱 이렇게 3개가 되는 그런 내용들. 이런 항목을 좀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수들을 좀 써보면 2, 3, 5, 7, 그 다음에 11 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걸 뭐 제곱해야 되니까 4, 9, 25, 49 처리되고 이건 뭐 이미 100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들만 좀 정리해 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13에다가 그러면은 38에다가 49를 좀 이렇게 좀 더하게 되는 건가요? 되죠? 해서 계산해서 좀 답을 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87이 되는가요? 87입니다라고 답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약수의 개수가 3개가 되는 부분들이 소수의 제곱이다 라는 요 사실 자체를 좀 이용하게 되면 그 다음에 좀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2번입니다. 4명의 수험생 ABCD 중 1명은 재수생이고 3명은 또 재학생이라고 합니다. 진술하는 사람이 아이고 한 사람만 또 참말했는데요. 나머지 사람은 또 거짓 이렇게 됐을 때 재수생 사람과 참말인 사람을 좀 차례로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뭐 내용들은 좀 정리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A, B, C, D 이 중에서 누가 재수생이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할 때는요 이렇게 뭐 D 부분 이렇게요. 누구 말이 참 것이다. 지금 참인 사람이 한 명, 나머지 사람 거짓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 진술을 좀 제일 먼저 D가 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B의 진술은 그러니까 자동으로 뭐 당연히 거짓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D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제 그 말 자체가 이제 맞는 거죠. 우리가 이제 D는 참이고 나머지 A, B, C는 전부 다 거짓인데 B의 진술은 거짓이다는 말 됐으니까 요게 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열심히 해야 되죠. A가 말하기를 B가 재수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재학생이죠. 학생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B는 D가 재수생이다라고 되는데 D는 또 재수생이 아닌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겠습니까? 재학생 이렇게 처리되겠고 나는 재학생이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건 이제 거짓말이니까 재수생 이렇게 처리돼서 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가요? 문제 오류 안 생겼죠? 그러면 재수생인 사람은 C, 참말인 사람은 D 이렇게 분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한 번 더 해볼까요? 만약에 이제 A가 참이다라고 좀 생각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먼저 D를 좀 조사하게 되면 B의 진술은 거짓이다. 이 말이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제 B는 또 참인 B가 좀 참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B도 거짓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논리 자체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한 사람이 참말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됐을 때 누가 참거짓 이렇게 언급돼 있으면 이 내용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쉽게 선별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 제가 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해 가지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A, B, C, D 이렇게 전부 다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시간을 좀 절약해 가면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23번 논술형 5번째 문제가 되겠고 장연구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함수 f, x, gx에 대해서 각각 두 함수의 합은 역함수가 존재하고 와 완전히 화려한 식이 좀 조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좀 어떻게 주면 좋은가요? 뭐 두 식을 좀 더하게 해보면 될까요? g에다가 fx 더하기 gx 이렇게 한 결과 더하기 f에다가 fx 더하기 gx 한 결과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뭐 이게 이제 fx 더하기 gx 이렇게 좀 결과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런 거 이제 치환하게 되면 gt 더하기 ft 결과는 t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맨 처음 주어진 식 부분들에다가 다시 뭐 그럼 이게 지금 이제 fx 더하기 gx는 뭐 x다 뭐 이런 형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어진 식 맨 처음 식에다가 다시 원성분께서 좀 대입해주면 gx는 fx다 이렇게 좀 결과가 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거 대입하나 두 번째 거 대입하나 결과가 좀 똑같겠습니다. 그럼 이런 내용을 여기다 좀 처리하게 되면요, fx, gx는 이제 결과가 같으면서 2분의 x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f를 찾아달라 그런 얘기니까 f는 그러면 당연히 2분의 5입니다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주어진 식 상당히 좀 겁주는 형태가 되어 있는데 문제 주어진 식의 특징 이런 것들 좀 잘 살펴가면 어느 정도 또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합성함수 형태는 또 역시 식을 좀 변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치환하는 모양을 해서 좀 깔끔 처리해서 풀어간다는 사실들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23번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에 부분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데 보탬이 되는 좋은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학습을 잘 해서 실력 일취월장하길 바라면서 장인과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